예, 오늘은 택틱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콕의 택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택틱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 apply도 많이 썼죠. 그다음에 intro 그것도 썼고, 그다음에 rewrite 이런 것도 썼죠. 오늘은 이 apply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혹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택틱을 5개를 여기서 더 소개를 했죠. 오늘 여기까지 다 마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silly one이라고 하는 걸 하나 증명을 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인트로를 하면은 뭐 아주 간단한 거죠. 골프랍이 지금 조건문인데 이 전건을 이 위로 컨텍스트로 올리는 거죠. 그럼 이게 똑같아지니까 여기서 apply 택틱을 쓰면은 증명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apply의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가설과 골프랍이 지금 동일하죠. 이럴 때는 apply 쓰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apply 말고 exact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인트로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인트로스를 2번 썼죠.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variable들 n과 m을 인트로 한 거고요.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을 인트로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가설의 이름을 EQ라고 준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인트로를 한 번만 써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인트로스를 하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되는데 단 이때는 이 가설의 이름을 H라고 콕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이때는 당연히 여기 apply가 EQ가 아니고 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설의 이름이 EQ 언더스코어 XY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변수가 n과 m이었는데 이거를 XY로 이렇게 인트로스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트로스를 했을 때 이 컨텍스트에 변수들의 이름이 n, m 이전과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이름을 알파 이퀴버런스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xample은 먼저 여기까지 가보죠. 인트로스를 해보면은 이렇게 가설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스를 딱 한 번 해가지고 2개의 가설을 한꺼번에 이렇게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우에는 이 골프럽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죠. 이 가설의 후건 즉 이 succedent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apply 한다면은 이 골프럽이 P로 바뀝니다. 이 전건으로 바뀌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Q를 증명해야 되는데 P이면 Q가 여기 있으니까 P만 증명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apply에 의해서 이 골프랍이 후건에서 전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여기 apply H 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 골프랍이 마침 이 가설로 있었으니까 다시 apply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example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P가 n equal m이고 Q가 NO 리스트는 MP 리스트와 같다. 그런 상황이고 이 증명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골프랍이 이 후건과 일치하니까 여기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게 전건으로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그냥 어플라이해서 끝내는 그런 이그젬플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알파 이퀴벌런스입니다. 이거는 이 바운드 베리어블 즉 묶인 변수를 치환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가보고요. 여기 보면은 note the parenthes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괄호를 빼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괄호를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고 뭐 아까랑 다른 게 뭐냐 할지 모르지만 이때 for all nm은 여기부터 이 끝까지를 이 퀀티파이어의 스코프 즉 범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n equal m에서 딱 끝나고 이만큼이 이 부분을 imply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 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지금 괄호가 없는데 여기서는 괄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는 괄호가 있지만 여기는 괄호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건에는 괄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괄호가 없다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권과 후권을 잘 보면은 사실 똑같죠, 이게. 여기서 nm 대신에 xy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xact, 즉 가설과 goal prop이 동일한 표현일 때 사용하는 그런 택틱을 여기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콕에서는 이 다른 언어나 다른 로직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묶인 변수의 이름만 다를 경우에는 syntaxically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yntaxically는 다르지만 semantically 같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아예 관점을 바꿔서 syntaxically 같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alpha equivale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는 이 goal prop이 universal hypothesis의 인스턴스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묶인 변수에 대한 치환이 필요한데 그 치환을 콕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면은 fn은 n이라고 했는데 이 goal은 f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이 n 플러스 2로 치환되면 되는 거네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apply 하면은 그냥 되죠. No more goals.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apply 대신에 exact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서 exact는 원래 가설과 goal prop이 동일한 표현일 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exact를 하면은 에러가 나죠. 이렇게 가설과 goal prop이 syntaxically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exact를 쓰면 안 되고 apply를 써야 되는 거죠. 이때 좀 다르게 해도 증명이 될 수 있죠. 뭐냐 하면 이거 다 본 건데요. apply h 한 다음에 with n은 n 플러스 2. 그러니까 n이 n 플러스 2로 치환되면 좋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콕이 알아서 하지만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런 구문도 있죠. 이번에는 apply 한 다음에 괄호 속에다가 이걸 넣는 겁니다. h를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에 치환해주는 값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apply 한 다음에 h하고 이렇게 이름, 값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정리하자면 apply를 쓰는 구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with 구문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괄호를 쓰고 변수의 이름은 안 넣고 값만 써주는 이런 세 가지 구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유니버설 하이포테시스의 인스턴스의 후권인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퀀티파이어의 스코프에 좀 신경 쓰라고 했는데요. 이 퀀티파이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콤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트로스를 해주면은 이 묶인 변수 n과 m이 컨텍스트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은 mm이다.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하나가 더 올라가는데 그거의 출발은 여기고요. 왼쪽 가로가 있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만큼이 goal prop이 되겠죠.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goal prop을 보면은 이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두 번째 가설의 이 후권에 나타나고 있죠. 정확히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형태가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Q와 R은 이 묶인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Q가 N으로 그리고 R이 M으로 치환된다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여기는 N, N은 M, M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H1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겠죠. apply H2를 해주면은 콕이 알아서 치환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이 goal prop이 이 H1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exact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와 비슷하게 여기 apply H2는 이렇게 apply 괄호 열고 H2 nm 써주거나 혹은 apply H2 with Q는 n, R은 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해 주어야 될 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이러한 구문을 사용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xample는 뭐 비슷합니다. 이 예에서는 가설이 3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for p 이 퀀티파이어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가설로 들어가고
마지막 add sp equal true 이것이 goal prab이 되는 거죠. 그래서 goal prab을 딱 보면은 add sp가 어디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여기 있죠. n이 sp로 치환된다면 좋은 거죠. 그럼 여기가 even sp가 되겠네요. 그래서 apply h0를 해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even sp로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h1과는 매치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이게 false true니까 여기랑 매치될 수 있죠. 그러니까 sn이 sp와 매치되어야 되니까 n이 p로 치환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콕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apply 하고 h죠. 그 다음에 apply h1이죠. 똑같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exact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xample은 전에 사실 한번 본 건데 여기까지 일단 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 가설과 골프업이 semantically는 같지만 syntactically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apply 하면 안 되고 이렇게 symmetry를 해주면 됩니다. symmetry를 써주면은 골프업이 등식일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뒤바뀌는 거죠. 그것이 symmetry입니다. 그 다음에는 apply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example은 일단 인트로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설과 골프랩에 뭐가 일치하는 게 있나 보면은 여기 좌변 L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뭐 rewrite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everse를 두 번 해주면 자기 자신으로 온다. 즉 reverse가 involutive 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확히 이 정리가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search를 해준 겁니다. 다시 볼게요. search를 해주면은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5개의 정리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rev를 두 번 써주면은 자기 자신으로 온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이 rev involutive를 써주면 뭐가 되겠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apply with 택틱인데 지금까지 얘에서는 apply with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됐죠. 이번에는 이 with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예를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 등식의 transitivity, 즉 추이성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apply with를 써서 증명할 수도 있고 또는 apply를 안 쓰고 rewrite를 써도 되긴 됩니다. 먼저 볼까요? 이렇게 골프랍에 화살표가 2개 있으니까 인트로스를 2번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가설 2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AB equal CD고 CD equal EF인데 AB는 EF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rewrite를 2번 쓰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트랜시티비티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니까 여기에 하나의 레마를 증명해 놓는 거죠. 티어럼이라고 했는데 n equal m, m equal o이면 n equal o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고 증명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인트로스하고 리라이트 2번 해주고 그렇죠. 리라이트가 한 번, 2번 해주고 그 다음에 리플렉스 하면 됩니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프랍을 증명하는데 방금 증명했던 이 트랜스 EQ라고 하는 정리를 보조 정리로 사용하는 거죠.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 EQ를 어플라이 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반드시 with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n, m, o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m을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with n equal ab, m equal cd, 그리고 o equal ef 이래도 물론 되죠. 하지만 그렇게 길게 다 써줄 필요 없이 이 가운데 것만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프랍의 첫 번째 변수인 m은 ab와 대응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인 o는 ef와 대응된다는 것은 콕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 두 번째 변수인 m은 cd와 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컨텍스트까지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골프랍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콕은 골프랍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걸 써줘야 된다 이거죠.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 두 개의 서브 고울로 나뉘겠죠. 그런데 보면은 첫 번째 고울은 AB equal CD 여기 있고 두 번째 고울은 CD equal EF 여기 있으니까 문제없이 해결되겠죠. 첫 번째 고울입니다. 그럼 이거는 H1과 일치하고 골프랍이 두 번째 거는 골프랍이 H2와 일치하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EQ example prime에서는 그 트랜시티비티를 증명할 때 트랜스 EQ라고 하는 우리가 미리 증명해 놓은 정리를 사용했죠. 그런데 실은 이 트랜시티비티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콕은
이 트랜시티비티라고 부르는 그러한 택틱이 이미 붙박이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블 프라임이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떡하나 보세요. 인트로스를 해주고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그냥 트랜시티비티 CD를 해주는 겁니다. 트랜시티비티만 딸랑 써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중간 변수를 치환해서 들어가야 되는 값을 써주는 거죠. 그게 이 경우에는 CD죠. 왜냐하면 A, B, C, D, E, F니까 중간에 CD가 있잖아요. 그걸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다 알아서 합니다. 먼저 서브고울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apply Q1, apply Q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약간 더 어려운데 이거는 별 3개니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와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죠. m은 -2, 5다. n 플러스 p는 m이다. n 플러스 p는 -2, 5다. 이게 트랜시티비티인가요? 맞죠. 출발은 n 플러스 p고 중간에 m이 있고 마지막에 -2, 5가 있죠. 그러니까 트랜시티비티라는 책략을 써주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변수를 치환해서 들어가야 되는 값이 뭐냐? 그게 바로 m이잖아요. 그걸 써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드미티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인젝션이라는 택틱이 있고 또 discriminate라고 하는 택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생성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 생성자는 하나의 함수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연수에서 s, 이 successor 펑션이죠, 이것이. 그래서 sn이 sm이라면 n equal m이다. 이것이 바로 s가 인젝티브하다는 말이죠. 함수의 값이 같다면 함수의 인수도 값이 같다. 이제 그것이 그 함수가 인젝티브하다는 건데 이것의 증명을 위해서는 이 pred, 즉 predecessor, 이 s의 역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하나 증가했다가 하나 빠지면 다시 n이 되겠죠.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 인트로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ssert를 해줍니다. 이 assertion은 n에 s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pred를 적용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고 simple 해주면은 n equal n이 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에 가설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가설이 등식일 때는 항상 그것의 좌변이나 우변이 이 goal prab에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럼 여기 딱 있으니까 이 rewrite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H1이 있죠. 좌변의 SN이 여기 나타나니까 다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simple 해주면 되죠. 자연수에 S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pred를 적용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걸로써 이 S라고 하는 생성자는 인젝티브 하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생성자는 인젝티브 하거든요. 방금 제가 말한 것, 모든 생성자는 인젝티브 하다. 이거는 콕에서 나타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폴리모픽 리스트에서의 컨스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죠. 컨스 생성자는 컨스 생성자가 인젝티브 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모든 타입 X에 대해서 그리고 X의 원소 X, X 프라임 그리고 리스트 X의 원소 L, L 프라임에 대해서 X 콜론 콜론 L이 X 프라임 콜론 콜론 L 프라임이라면은 헤드는 헤드끼리 같고 테일은 테일끼리 같다. 이것이 정확히 이 컨스라고 하는 생성자가 인젝티브하다는 그런 프랍이 되겠죠. 그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흥미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코드 그대로 타자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증명들을 다 확인해 보면은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S 인젝티브 프라임인데요. 증명하고자 하는 프랍은 똑같습니다. 아까 S 인젝티브가 있었죠?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아까는 뭐 이렇게 어서트하고 리라이트 2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인젝션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고요.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젝션 H as HNM이라고 했습니다. 이 HNM은 뭐 별건 아니고 N과 M이 다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 가설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젝션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다시 잘 보세요. 인젝션 하기 전에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가설은 사라지고 HNM이라고 하는 가설이 새로 나타났죠. 원래는 SN은 SM인데 S가 인젝티브 하니까 이 양변의 각각의 인수 N과 M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젝션 택틱입니다. 뭐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요 위에 제가 그 컨스가 인젝티브하다는 거를 좀 길게 증명했는데 이거는 그 인젝션 택틱을 쓰면 아주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엑서사이즈로 제가 한번 내봤는데요. 풀이는 없습니다.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생성자는 인젝티브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disjointness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배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뭐 겹치지 않는다 이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O라고 하는 생성자, 여기 0라고 썼네요. 저는 O라고 쓰겠습니다. O라고 하는 생성자와 S라고 하는 생성자, 이 두 생성자가 생성하는 네트의 원소는 항상 다르다는 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결코 O가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not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다음에 공부하게 될 건데 일단은 이 disjointness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트로스 n 해주고요. 제가 분명히 not sn equal 0이라고 썼는데 이걸 콕이 알아서 이렇게 sn 여기가 not equal입니다. 작다와 크다니까 이것이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unfold not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sn equal 0을 가정하면 모순이 나온다. 즉 sn equal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goal prop이 컨디셔널이죠. 조건문이니까 이 전건을 위로 올립니다. 그 인트로스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가설의 이름을 콘트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컨트라딕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가설 중에 모순이 있다면은 goal prop이 무엇이든 간에 이 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 즉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Principle of Explosion 혹은 false함이라고 가설 중에 모순이 있다면 goal prop이 무엇이든 간에 그 증명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Principle of Explosion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false함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discriminate라고 하는 택틱은 이 좌변의 생성자와 우변의 생성자가 disjoint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거기다가 principle of explosion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criminate, control 해주면 증명이 끝납니다. 여기다가 제가 뭘 써놨는데요. discriminate is a must. recall that injection is not a must. 그러니까 이 injection이라고 하는 택틱은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생성자마다 일일이 다 그 인젝티비티를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다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인젝션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게 인젝션이죠.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택틱을 쓰지 않고서는 생성자들의 disjointness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젝티비티와 disjointness를 설명드렸고요. 인젝티비티를 위한 택틱은 인젝션, 그리고 disjointness를 위한 택틱은 discriminate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젝션과 discriminate를 한꺼번에 해주는 택틱이 있거든요. 그것은 inver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택틱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